한국에서 먹던 약을 미국에서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했었어요. 저는 작년에 아들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사실 미국 오기 전에 가장 걱정됐던 게 약 문제였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까지 하루 8, 9개씩 먹고 있었어요. 거의 20년 넘게 먹어온 약들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하는데 솔직히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먹던 약은 어떻게 하지? 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약 좀 많이 가져가면 되겠지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을 그냥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미국에서 계속 처방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과정을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저처럼 약을 많이 드시는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우선 제가 한국에서 복용하던 약들을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으로는 노바스크와 디오반, 당뇨약으로는 메트포르민과 자누비아, 그리고 고지혈증약인 리피토, 관절약으로 낙센, 위장약으로 넥시움을 먹고 있었어요. 거의 15년 넘게 먹어온 약들이라서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하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한국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받은 거예요. 선생님께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영문 처방전과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처방전은 미국에서 소용이 없으니까 반드시 영어로 된 걸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을 발급받았어요. 제가 먹고 있는 모든 약의 성분명, 용량, 복용법이 다 영어로 적혀 있는 거였죠.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제가 간 곳은 2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영문 처방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역 공증이 뭔지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한국 문서를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절차더라고요.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번역이 정확하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접 해보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공증사무소도 많고 번역업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의료 서류는 일반 문서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의학 용어가 많아서 전문적인 번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결국 의료 전문 번역업체를 찾았어요.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제가 이용한 곳은 처방전 하나당 약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진단서까지 합치니까 총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비용은 업체와 서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 업체에서 해주니까 정말 꼼꼼하게 해주더라고요. 약 이름도 한국 상품명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번역해주고 용량이나 복용법도 미국 방식에 맞춰서 표기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먹던 노바스크는 엠로데파인으로, 디오바는 벨사르텐으로 표기해주는 식이었어요. 이런 건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번역 공증까지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출국 예정이신 분들은 최소 한 달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약을 가져갈 때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분으로 3개월치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규정은 약물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3개월치로 충분할까 걱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3개월이면 미국에서 의료보험도 만들고 병원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더라고요. 약을 포장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반드시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야 하고 처방전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냥 알약만 따로 담아서 가져가면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전하게 하려고 캐리어에도 넣고 기내 수화물에도 나눠서 넣었어요. 혹시 캐리어가 분실되거나 하면 큰일이니까요. 공항에서도 별 문제 없었어요. 세관에서 약 가져왔냐고 물어보길래 네, 개인 복용약입니다 라고 하고 처방전 보여드렸더니 바로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해서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선 메디케어 신청부터 했죠. 65세 넘으니까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메디케어만으로는 약값 부담이 크다고 해서 메디케어 파트 D도 같이 신청했어요.
보험 처리하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약으로 버텼죠. 보험이 나오고 나서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도와줘서 한인 의사 선생님을 찾았어요. 역시 한국 분이시니까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첫 진료 때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 처방전과 번역 공증 서류를 모두 가져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잘 준비해 오셨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꼼꼼히 봐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한국에서 먹던 약들이 미국에서도 다 있는 약들이었어요. 노바스크, 디오반, 메트포르민 이런 약들은 미국에서도 흔한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먹던 용량과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용량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 혈압약의 경우 개인차가 있지만 나라마다 표준 처방 용량이 다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같은 약이지만 나라마다 표준 용량이 다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달은 한국 용량 그대로 처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조정해 나갔어요. 물론 이런 과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 영문 처방전과 번역 공증 서류였어요. 이게 없었다면 의사 선생님도 제가 정확히 어떤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특히 당뇨약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약을 바꾸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기존 약과 비슷한 성분의 약으로 천천히 바꿔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국에서도 처음에는 좀 복잡했어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약국에서 보험 처리를 다 해주거든요. 메디케어 카드 주고 처방전 주면 알아서 계산해 주는데 처음에는 시스템이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놀란 게 약값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2, 3만 원 정도 냈는데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제 경우 한 달에 $100 정도 나왔어요. 물론 약의 종류와 보험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어요. 보험 없으면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네릭 약을 권해주셨어요. 성분은 같은데 브랜드가 아닌 복제약이라서 훨씬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복제약이면 효과가 다른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FDA에서 인증받은 약이라 일반적으로 효과는 비슷하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실제로 제네릭으로 바꾸니까 약값이 상당히 줄었어요. 제 경우에는 한 달에 40에서 $50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약의 종류에 따라 절약 효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미국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다행히 건강 상태도 안정적이고 약도 잘 맞아서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아요. 만약에 영문 처방전이나 번역 공증 서류 없이 왔다면 의료 연속성 확보가 어려웠을 거거든요. 특히 저처럼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미국 출국 최소 2개월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영문 처방전 발급받고 번역 공증 받고 약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두 번째, 영문 처방전은 반드시 받으세요. 한국어 처방전으로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세 번째, 번역 공증은 의료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 비용이 좀 들어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미국에서 문제되면 더 큰 비용이 들거든요. 네 번째, 약은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3개월치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세관에서 문제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미국 도착하자마자 의료보험부터 신청하세요. 메디케어든 다른 보험이든 처리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개인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한인 의사를 찾으세요. 언어 문제도 있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계셔서 훨씬 수월해요. 일곱 번째, 제네릭 약도 고려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효과는 비슷한데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은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미국 의사 선생님이 약 조정할 때 참고하시거든요. 저는 다행히 잘 준비해서 큰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막막했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번역 공증 같은 건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뭔지도 몰랐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정말 고생했죠. 그래서 저처럼 미국 이민을 앞두고 계신 시니어분들,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약 문제까지 생기면 건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전문 업체들도 많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할 거예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용을 아끼려고 대충 준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번역 공증 비용이 3, 40만 원 들어도 제대로 해두는 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돼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덕분에 미국에서 안전하게 약을 처방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의 도움도 정말 중요해요. 저도 아들이 많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혼자서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병원 예약이나 보험 신청 같은 건 영어로 해야 하니까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가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미리 준비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미국 생활을 위해서는 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미국 생활하시기 바라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해외 한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